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제일모빌의 아시에 720이라는 차량입니다. 제일모빌은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가장 큰 캠핑카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 중에서 아시에는 이베코 데일리를 기반으로 만드는 모토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720은 이 차량 전체 길이인 720cm, 7.2m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에 720은 오프TV에서 예전에 제작 단계에 있던 차량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3월에 있는 캠핑 앤 피크닉 페어에 전시하기 위해서 차량이 완성됐다고 해서 리뷰를 하러 와봤습니다. 완성형 단계에 있는 차량은 제가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보시지 않고도 보신 것처럼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의 가격과 재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에 720의 가격은 부가세 개소세를 모두 포함해서 1억 1,9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패키지 옵션이 있는데요. 정우인 산철 배터리 1200A와 태양광 판넬 800W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까지 해서 990만 원의 패키지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옵션이라고는 하지만 패키지 옵션이 빠지게 되면 배터리와 태양광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분들께서 아마도 패키지 옵션은 선택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차량 전체적인 가격은 1억 2,89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에 720의 베이스 차량은 이베코사의 2022년형 뉴데일리 70C 차량인데요. 차량의 엔진은 VGT 디젤 3000cc 엔진이고요. 미션은 ZF4의 8단 자동 변속기, 엔진 출력은 180마력이고 엔진 토크는 43.8토크,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이고 연비는 동차시의 리터당 10.5km이고요. 실제는 좀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대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차량의 제원 중에 최대 속도가 90km인 것은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들이 동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베코 데일리 자체는 7.2톤의 허용 중량을 가지고 있고 후륜에 또 복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차량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가 90km에 제한되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긴 하지만 또 그런 점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안전사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는 운전석 에어백, 차선 이탈 경보장치, 차량 긴급제동장치, ESP,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횡풍 어시스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베코 데일리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사양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제원입니다. 차량의 전체 길이는 7.2m, 폭은 2.3m, 높이는 2.9m, 휠 베이스는 4.35m입니다. 차량의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벙커베드 공간일 텐데요. 아시에 720의 벙커베드 공간은 기존의 제일모빌 차량들보다 10cm 정도를 늘려서 벙커베드의 폭을 140cm 정도로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벙커베드에서 주무실 때 좀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하단에는 안개등도 마련되어 있어서 안개 시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입문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창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주방 쪽에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면 침실 공간에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어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존 오프TV에서 리뷰하실 때는 4m 정도의 어닝이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실제 양산 차량에서는 톨레 옴니스터 4.5m 어닝이 들어가게 되고 하단에 LED 바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 TV와 외부 주방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뒤쪽에는 외부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상단에 일반 미러와 하단에 광각 미러가 있어서 가까이 있는 차량들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조절하시는 것은 안쪽에서 전동으로 하실 수 있고 접는 것은 이렇게 수동으로 접으시는 방식입니다. 조수석 쪽 출입문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출입문 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사이드 스텝까지 높이가 35cm 정도 돼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높이라서 편리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게 돼 있고 사이드 스텝에는 또 플레이트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이 닳아서 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요소수 주입구가 있어서 요소수 주입하실 때는 여기다가 주입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컨티넨탈사의 타이어가 적용돼 있고요. 사이즈는 225에 75의 R16C 타이어가 적용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휠캡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이제 출입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 상당히 높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문을 열었을 때 직접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전동 스텝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 스텝을 한번 내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동 스텝의 스위치는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내려보면 이렇게 2단 전동 스텝이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플레의 전동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시에 자동으로 접히거나 이런 기능들은 지원하지 않지만 내려놓고 사용하시다가 출발하실 때 접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장 밑에 있는 스텝까지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을 것 같고, 또 안쪽으로 보시면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올라가실 때 잡고 올라가시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입문 도어는 독일의 하탈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투포인트 락킹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문이 잠궈질 수 있고요. 차량 키와 연동이 되는 잠금 장치라서 차량 키를 가지고 문을 여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쉐이드도 마련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쓰레기통 공간이 있어서 쓰레기통으로도 쓰실 수 있고 신발 같은 거 담아두시는 용도로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에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는 모기장도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입문 옆쪽으로는 외부 TV와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게 되면 현재는 TV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데 24인치 LED TV가 적용될 예정이고, 하단에는 이렇게 외부 주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작업 중이라서 수전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싱크볼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서랍이 마련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식기류들 여기 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 타이어 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과 동일하게 컨티넨탈사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휠캡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베코 데일리를 베이스로 하는 차량들의 가장 강점이 후륜에 복륜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RC의 720에도 복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에는 이렇게 한전 인입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한전 인입구를 설명드린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패키지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는 정우인산철 1200A가 적용이 되고요, 인버터 용량은 2kW고 태양광 판넬은 800W가 적용이 되고요, MPPT는 100A, 그리고 주행 충전기가 적용이 되고 한전 충전기의 용량은 70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1200A고 태양광 판넬이 800W 정도 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가장 뒤쪽에 있는 외부 수납함입니다. 외부 수납함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수납함을 열어보면 외부 수납함까지의 높이는 88cm 정도 돼서 성인 남성 허리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외부 수납함의 폭이나 깊이 자체는 괜찮은데 높이가 1m 정도 돼서 자전거나 레저를 위한 것들을 싣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 캠핑님들을 싣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바닥면은 이렇게 체크 플레이트로 마감이 돼 있어서 긁힘 방지가 되어 있고, RC의 720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로 이렇게 고리들을 걸 수 있는 레일들을 마련해 놔서 짐들을 묶으실 때 끈들을 연결하시기 상당히 좋게 돼 있어서 짐 수납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벽면으로는 이렇게 수납함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차량의 전기와 히터 같은 것들을 수리할 때 사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에는 LED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스위치가 이 안쪽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등을 켜고 끄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외부 LED를 위한 배선들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스위치 한쪽만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조금 더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스위치가 양쪽으로 돼 있어서 운전석 쪽에서 접근했을 때도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 안쪽으로는 이렇게 C가잭 단자도 마련돼 있고요, 220V 단자도 마련돼 있어서 전기 기기들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후면 쪽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부분은, 기존의 제일모빌의 이베코 데일리 차량들에는 후륜에 에어서스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2022년형 차량들부터는 에어서스는 빠진 채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뒤쪽에는 아웃트리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차량의 수평을 잡아서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운데 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어서 후진 시에 뒤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상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옵션에 적용되어 있는 4채널 블랙박스가 적용되게 되면 주행 중에 뒤를 볼 수 있는 상시 후방 카메라도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은 RC의 720에 적용되어 있는 벽걸이 에어컨에 실외기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설명드리진 못했는데 RC의 720에 있는 데칼 자체가 상당히 산뜻하게 적용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운전석 쪽에 보시면 창이 두 개가 있는데 앞쪽에 있는 창은 거실에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화장실 공간에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후면 쪽에는 외부 수납함 도어가 있고 여기에는 카세트 토일렛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청수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수납함의 운전석 쪽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이 공간은 청수통에 물이 차 있는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 눈으로 봐서는 청수통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위네바고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위네바고 같은 경우에는 뒤에 LED 등을 놔둬서 스위치를 켜게 되면 뒤쪽에서 불을 비춰줘서 실제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일모빌에서도 뒤쪽에 등을 하나만 추가를 해서 등을 켜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좀 더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위쪽으로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청수통을 비울 때 그리고 오수통을 비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수납함 옆쪽으로는 이렇게 청수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수주입구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이물질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좋아 보이고요. 청수주입구를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에 720의 청수통 용량은 300리터고요. 오수통 용량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일모빌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카세트 토일렛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17리터 용량의 카세트 토일렛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세트 토일렛입니다. 이 도어를 이렇게 열어보면 카세트 토일렛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데포드사의 C200CS라는 모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용량은 17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쪽 출입문 보시면 조수석과 동일하게 하단에 사이드 스텝 마련되어 있어서 오르내리실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문을 열어보면 연료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연료주입구 쪽 커버를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다른 이물질들 주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아시제 720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오프TV에서 촬영하실 때 실내 색상이 바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전시에 나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내의 색상은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 바뀌게 될 실내의 모습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유광의 원러 색깔보다는 좀 더 모던한 느낌의 색상으로 변경이 되게 돼서 모던한 느낌을 원하셨던 유저분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에 720의 실내에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7.2m 길이의 차체라서 기존의 8.2m 길이의 200호대12 차량들보다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시에 720 같은 경우에는 앞쪽 스위블 시트가 적용됨으로써 이 레이아웃 전체가 유럽식 모터홈과 비슷하게 적용이 돼서 앞쪽 실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니까 뒤쪽에 침실이 상당히 큰 공간으로 마련되게 돼서 이런 레이아웃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에 720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모빌에서 200호대12의 스위블 시트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스위블 시트를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강도나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스위블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위블 시트가 적용됨으로써 이렇게 5명이 둘러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블 시트에 대한 호불호는 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냉기가 들어와서 좀 추울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단점일 텐데, 이제 겨울이 다가고 또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춥지 않은 계절에는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이 분명한 강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타이푼모빌 설명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열할 수 있는 유리창 가리개를 제공해 주시면 훨씬 더 앞쪽 공간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일모빌에서는 현재 단열재가 들어간 유리창 가리개는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추후에는 좀 더 유저들의 따뜻한 생활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냉기를 아예 차단하고 뒤쪽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가림막은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차량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실에는 운전석 조수석과 뒤쪽 두 자리, 그리고 사이드 시트 한 자리에서 총 5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탑승 인원과 취침 인원을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 탑승 인원과 취침 인원은 4인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시트 한 자리는 탑승을 위해서 있는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사용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중요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시에 720에 적용될 테이블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아서 임시 테이블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 양산형에 적용될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크게 적용이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 앉아있는 5명이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열 시트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열 시트 공간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쪽에 스위블 시트가 적용되다 보니까 유럽 모터홈들과 동일하게 2열 시트가 앞보기 시트로 돼 있어서 뒤쪽에 타고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실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강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강점은 이렇게 3점식 벨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점식 벨트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2열 승객들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재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세무 재질이 돼 있어서 부드러운 촉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의 공간 자체는 길이가 111cm 정도 되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이 47cm 정도 됩니다. 111cm의 길이는 성인 2명이 앉았을 때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요.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 47cm는 유럽 모터홈과 동일한 사이즈의 시트인데 여성분이나 아이들이 앉았을 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길이라서 적당한 길이의 시트가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측면으로는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고요. 모기장과 쉐이드까지 모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 앞쪽으로는 이렇게 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LG의 27인치 스마트 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2열에 앉아가면서도 TV를 볼 수 있고 좀 더 돌려서 원하는 각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운행 중에 TV를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 중에 TV가 흔들리거나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운전석 쪽 측면에는 이렇게 두 개의 큰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시에 720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 리뷰할 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이 수납장에 있어서는 꼭 한 가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는 타입이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경첩이 되어 있어서 고급 차량에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여기가 쇼급 셔버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좀 부드럽게 열고 닫히고 소음도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고 닫을 때 이런 스프링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시에 720의 전체적인 고급감을 좀 해친다는 느낌입니다. 경첩들 같은 경우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차량에 이런 부분들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제일모빌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주시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수납장 위쪽으로는 이렇게 조명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수납함 위쪽으로 보시면 12V C가잭 단자와 220V 단자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좀 생뚱맞은 느낌입니다. 여기에 뭔가를 연결해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 단자의 자리는 사실 벙커베드 안쪽으로 자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벙커베드에 주무시는 분들이 핸드폰을 충전하실 수도 있고 전기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단자의 위치는 안쪽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자가 여기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수석 쪽에도 하나가 마련이 돼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유저분들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운전석 쪽과 조수석 쪽에서 두 개의 스피커가 자리하고 있고 이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여드릴 컨트롤 판넬 쪽에 있는 소니의 오디오 유닛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 여기서 음악이 나오게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 위쪽으로도 이렇게 상부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상부장과 동일한 경첩이 사용되고 있고 이 정도 크기의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시트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사이드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길이 자체는 58cm 정도 돼서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 편안한 시트인데요.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가 41cm 정도 돼서 2열 시트의 47cm보다 짧은 길이라서 허벅지를 좀 받쳐주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4인 탑승 차량에 추가로 하나 주어지는 보너스 시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은 없는 그런 시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2열 시트 상단으로 보시면 220V 단자와 C가잭 단자 그리고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는 사실 어떤 걸 컨트롤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상단으로 보시면 맥스히터 컨트롤러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맥스히터 컨트롤러를 보여드린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에 720에는 맥스히터에 콤비 5.0이라는 모델이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총 난방 용량이 5kW인 제품이고 독일의 무시동 히터 에바스페커 D5가 5.5kW의 난방 용량이고 유럽식에서 많이 쓰는 가스를 사용하는 트루마 콤비 6의 난방 용량이 6kW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비슷한 사이즈의 난방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시동 히터기 때문에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뿐 아니라 바닥 난방까지 같이 겸하고 있고요. 온수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스히터 5.0의 총 토출구는 4개가 마련이 되는데요. 거실 쪽에 2개, 화장실 쪽 하나, 그리고 침실 쪽 하나 해서 총
총 4개의 토출구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kW의 난방 용량은 차량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사이즈라서 추운 날씨에 지내시기에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벙커베드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량에는 벙커베드에 올라올 수 있는 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양산 차량에는 여기에 사다리를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벙커베드 전체의 길이는 216cm 정도 되고 이 폭은 140cm 정도 돼서 키가 2m가 넘는 분들도 누우시기에 부족함 없고, 폭 자체가 더블베드 사이즈이기 때문에 성인 2명이 눕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가 66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앉았을 때는 좀 불편한 느낌이지만 누웠을 때는 그래도 위쪽으로 좀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함이 느껴지진 않고요. 다만 안쪽에서 주무시는 분은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5.5cm 정도 두께의 스펀지 같은데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의 쿠션감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 차량에는 벙커베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네트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양산 차량에는 이 위쪽으로 고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네트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벙커베드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길이나 폭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벙커베드 공간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나 저녁 시간 모두 여기에 등을 켤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 양산될 차량에서는 벙커베드에 등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거실 공간 말씀드릴 때 상단에 있던 12V C가잭과 220V 단자가 벙커베드 공간 쪽으로 옮겨와서 전자기기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싱크대의 크기는 108cm에 60cm 정도 되는 크기고요, 별도의 가스버너나 인덕션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싱크볼과 수전이 마련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화구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별도의 인덕션이나 버너를 사용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상단에는 이렇게 등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등의 스위치는 여기 있어서 이 스위치로 켜고 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이렇게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리하시면서 환기시키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창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는 별도의 후드가 없기 때문에 냄새를 빼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상부에 맥스팬이 자리하고 있어서 맥스팬을 사용하시면 환기시키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싱크볼과 수전을 살펴보면, 수전은 이렇게 헤드를 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전이고 독일의 수전이라고 하고요,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크기는 나쁘지 않은데 깊이가 12cm 정도밖에 안 돼서 물이 튀거나 할 염려가 많아 보입니다. 좀 더 깊은 싱크볼이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덮개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덮개가 제공된다면 이 공간 전체를 또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덮개도 제공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방 하단에는 SK매직의 20L 용량의 전자레인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아래쪽으로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폭은 좁지만 깊이는 깊어서 필요한 물품들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으로도 문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를 위한 부분이라서 수납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아래쪽으로도 3개의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단 2개는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하단 하나는 폭이 좀 좁은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쪽과 동일하게 하단에 이렇게 도어가 하나 더 마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비를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상단 수납함을 열어보겠습니다. 상당히 넓고 깊은 수납함이 양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방 관련 용품들 수납하시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냉장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는 2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 양문형 냉장고고요, 상단이 냉장실이고 하단이 냉동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는 데포드사의 T2156C라는 모델인데요, 냉장실 용량이 86.5L, 냉동실 용량이 55L 용량이고 총 용량은 141.5L가 되는 냉장고입니다.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빌에서 데포드에 별도로 주문을 해서 만든 냉장고라고 하는데, 제일모빌이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그런 바잉 파워가 있어서 그런지 차량에 맞게 이런 모델들을 주문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냉장, 냉동 용량 모두 다 크고 문도 2개로 나눠져 있어서 사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쪽으로도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 상당히 큰 사이즈의 수납함입니다. 수납장 옆면에는 이렇게 환기구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공간 위쪽으로는 이렇게 메인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쪽에 스위치를 켜게 되면 메인 등이 들어오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간접 조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간접 조명을 켜셔도 되고 메인 등을 켜셔도 되고 2개를 같이 쓰셔도 되고 그런 선택지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맥스팬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옵션 사항이 아닌 기본으로 맥스팬이 제공되게 되고 국내 유저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옵션이고 환기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은 전체적인 넓이와 폭 자체가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높이가 2m가 좀 넘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불편함 느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작은 팬이 마련되어 있어서 안쪽에 습기 제거하시거나 환기시키시기에 부족함 없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유럽식 창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도 환기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세련된 느낌은 아니지만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이고 샤워기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도 이렇게 서랍처럼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배선 같은 것이 지나가는 공간이라서 물건들을 수납하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공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내부의 등을 켤 때 상부에 있는 팬에 있는 이 스위치를 돌려서 조명을 켜야 되는데 키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등을 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는 17리터 용량의 데포드사의 유럽식 카세트 톨렛이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회전이 되는 방식이라서 원하시는 대로 돌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 이런 수납함 공간인데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여기도 스위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을 눌러서 열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수납함 공간 자체는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수건이나 이런 것들 수납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함 옆쪽으로는 220V 단자가 있어서 드라이기 등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드라이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내부에 거울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쉬운데 반대편 벽면 쪽에 거울이 설치되면 좀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장실 공간 옆쪽으로는 이렇게 큰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옷장 공간이고요. 상당히 깊고 넓은 공간이라서 큰 외투들 수납하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공간인데 현재는 옷봉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옷을 걸기 좀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양산형에서는 옷봉도 제공된다고 하니까 큰 옷장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으로 보이고요. 아래에도 똑같은 사이즈의 옷장이 하나 더 있어서 옷장은 정말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침실 공간 쪽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720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레이아웃이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실 공간에 분리해 있어서도 이런 칸막이를 제공하고 있어서 앞쪽과 독립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뒤쪽에 있는 에어컨을 사용할 때도 막아놓고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좋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차량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홈이 파져 있거나 손잡이가 있으면 문을 열고 닫을 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양산형에서 개선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중문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 중에 이게 흔들리거나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고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모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 도어를 잠글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두 개의 도어가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의 도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설비를 위한 도어라서 이 부분은 수납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위쪽에 있는 도어는 수납을 위한 도어인데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작은 물품들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으로 올라가기 전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침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턱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제가 올라가 보면 성인 남성이 올라가기에도 좀 높은 턱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 자체가 60cm 정도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걸 올라오기에는 좀 불편해 보이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이 부분을 올라오시면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보조 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마련이 되면 좀 더 오르고 내리기 편리해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이 밑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액정이 있는데 이것은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뒤쪽에 전기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배선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놨을 것 같은데 사실 유저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앞쪽에 있는 컨트롤부 쪽으로 이것을 빼내주시면 확인하시기에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침실에 올라왔습니다. 침실에 올라오고 나서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쿠션을 이 공간에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 하나의 침대로 완성이 되게 되고요, 침대의 크기 자체가
높이가 197에 170cm 정도 돼서 킹 사이즈보다 더 큰 침대가 후면 쪽에 마련되어 있어서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7.2m 정도 길이가 되는 차량에서 이 정도의 후면 침실 공간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그래서 뒤쪽에서 쉬실 때 아주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공간이 넓고, 그리고 앉았을 때 높이 자체도 1m 정도 되기 때문에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아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공간 뒤쪽으로는 템버도어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을 열어보면 캐리어 에어컨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벽걸이 에어컨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벽걸이 에어컨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벽걸이 에어컨의 효율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아 보이고요. 현재 적용되어 있는 캐리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스펙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차량에 충분한 냉방 용량이 제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7평형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벽걸이 에어컨이 효율이 좋고 냉방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난방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겨울철에 에어컨을 통해서 또 난방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침실의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펀지 재질이 사용됐다고는 하는데 두께가 7cm 정도 되고요. 제가 앉아보고 누워봤을 때는 편안한 느낌이라서 사용하시는 데는 부족함 없을 것 같고, 현재 비닐로 덮여 있지만 세무 느낌의 커버가 적용돼 있어서 촉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침실 쪽도 거실 쪽과 동일하게 메인 등의 스위치가 여기 마련돼 있고요. 옆에는 무드등 조명이라서 이렇게 켜시게 되면 파란 조명이 들어오는데 거실과 마찬가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침실의 운전석 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TV가 있는 아트월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LG의 27인치 스마트 TV가 있어서 TV 시청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보이고, 옆쪽으로 이런 수납함들도 하나씩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들 수납하시기에도 좋아 보이고, 양쪽으로 이렇게 스피커도 마련되어 있어서 TV 보실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요. TV 옆쪽으로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데 현재 차량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위쪽에 간접 조명도 사용할 수 있고, 12V 시가잭 단자, 220V 단자도 있어서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다 이렇게 수납함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침실 공간에 수납함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의 조수석 쪽 방향에는 이렇게 큰 유럽식 창문이 있어서 바깥 경치 구경하실 수 있고, 유럽식 창문답게 쉐이드와 모기장 모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두 개의 큰 수납장이 있는데 거실 쪽에서 봤던 수납장과 동일한 경첩 사용되어 있는 거, 이건 개선됐으면 하고요. 큰 수납한 공간이라서 물건들 수납하실 때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쫄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좀 처리가 되면 좀 더 깔끔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제 컨트롤부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부에서 제일 상단에는 소니의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어서 거실 공간 스피커 쪽으로 음악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가 메인 판넬인데 메인 판넬이 터치 방식은 아니고 위에 있는 버튼들을 누르는 방식이고요. 현재 12V 전원 들어와 있고 워터 펌프, 그리고 전체 조명을 컨트롤하는 것 같고, 이 버튼을 눌러보면 LED 전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전체 전원 버튼이고요. 프로그램 버튼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고, 이 부분은 청수 게이지, 그리고 이 부분은 차 자체의 배터리와 생활공간, 캐빈 공간 쪽에 배터리 전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모터홈들에는 IoT 적용이나 이런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모빌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직관적인 버튼들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함 없어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스위치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용도는 잘 모르겠고요. 12V 시가잭 단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 부분은 차량의 인버터 관련된 부분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MPPT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720의 운전석 쪽 시트와 조수석 쪽 시트는 이렇게 가죽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다른 이베코 데일리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에어서스 시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편안한 착자감을 제공해주고 있고, 에어서스의 강도도 아래쪽에 있는 다이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옆쪽으로는 3개의 다이얼과 하나의 레버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시트 앞쪽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고, 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시트 전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라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 있는 다이얼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쪽에 있는 조그만한 다이얼은 럼버 서포트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시트 전체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앉으셨을 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은 시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레버를 내려주시면 아래 위로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조절이 돼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 스티어링 휠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스티어링 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으로는 선택 버튼들 있고요. 통화 관련 버튼, 음성 인식 관련 버튼 있고,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면 좌측에 속도계 있고요. 오른쪽에는 RPM 게이지 있고, 가운데 트립 관련된 내용들 나오게 되고, 가운데 좌측에는 연료 게이지, 오른쪽에는 냉각수 온도 게이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좌측에는 사이드 미러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 있고요. 파워 윈도우 버튼 있고, 컵홀더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가운데에는 비상등 버튼을 비롯해서 차량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 그리고 라이트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쪽에 라이트 관련된 부분이 따로 있는데 오토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 시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차량 전체 잠글 수 있는 거 있고요. 라디오를 비롯해서 블루투스 등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오디오부도 마련되어 있고, 하단으로 보시면 공조 장치가 있는데 자동 공조 장치라서 온도만 맞춰 놓으면 알아서 풍향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사용하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 변속기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일모빌 아시에 720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에 720에 대한 제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아시에 720의 장점은 큰 차량이 아닌 컴팩트한 차량을 원하시는데 베이스 차량은 좋은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훌륭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레이아웃 자체가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마음에 듭니다. 벙커베드가 더블베드 사이즈 정도가 되고 후면 침실 공간이 킹 사이즈보다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7.2m 공간에서 침실 공간을 상당히 여유롭게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실 공간도 스위블 시트를 사용해서 5명이 둘러앉아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그리고 2인 좌석이 앞보기 시트인데다가 3점식 벨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차량의 상당한 강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있는 차량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차량의 전체적인 고급감을 좀 해친다고 생각이 드는 경첩이라든지 벙커베드 공간에 LED 등이 없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전기 설비가 있다든지, 사람의 눈높이가 아닌 부분에 배터리 게이지가 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아시아 720의 상품성이나 유저들의 사용성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차량입니다. 아직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만 개선을 해주신다면 제일모빌 아시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잘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아시아 720이었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긴 영상이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